북중미 월드컵 8강전 대진이 모두 완성이 되었습니다. 먼저 모로코가 공동 개최국 캐나다를 상대로 3대 완승을 거두고 가장 먼저 8강에 진출하게 됐었죠. 이 승리로 모로코는 2022년 카타르 대회에 이어서 2개 대회 연속 8강 진출이라는 그 어떤 아프리카 국가도 해내지 못한 위협을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는 파라과이에 질식할 듯한 그 밀집 수비와 비열한 방법으로 경기에 임했지만 그 괴로움을 뚫고 1대0 신승을 거뒀습니다. 최고 수준의 공격진을 데리고도 좀처럼 골문을 열지 못했던 프랑스는 데샹 감독이 데지레 두에를 투입한 뒤에야 흐름을 바꿀 수 있었습니다. 두에가 현란한 드리블로 파라과이 수비를 흔들면서 페널티킥을 얻어냈고 음바페가 이를 놓치지 않고 70분 만에 결승골을 성공시키면서 8강 티켓을 확정 지었습니다. 그리고 스페인은 이번 대회 가장 빅매치였던 포르투갈전에서 1대0 승리를 따냈습니다. 라민 야말을 앞세운 스페인과 호날두를 앞세운 포르투갈의 자존심 대결이었는데 결국 스페인이 경기 종료 직전에 메리노가 결승골을 넣게 되면서 호날두의 축구 인생 커리어에 끝까지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호날두가 설마 45살까지 월드컵을 나가겠습니까? 홀란드 팀 노르웨이는 우승 후보로 꼽히던 브라질을 2대1로 꺾으면서 사상 첫 8강 진출이라는 역사를 썼습니다. 혼란의 원맨쇼라고 봐야겠죠. 홀로 멀티골을 넣으면서 2대0 같은 2대1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브라질은 먼저 페널티킥을 얻고도 넣지 못했던 게 가장 뼈아팠습니다. 잉글랜드는 개최국 멕시코를 상대로 해발 2200m 멕시코시티 원정 지옥에서 실력으로 탈출을 해버렸습니다. 그것도 무려 3골을 넣었는데 이는 멕시코가 멕시코 스타디움에서 경기할 때 상대팀 최다골이기도 합니다. 멕시코는 4경기 유일한 무실점 팀이었는데도 잉글랜드에겐 버텨내지 못했습니다. 그것도 잉글랜드는 퇴장까지 있었는데도 말이죠. 그리고 벨기에가 개최국 미국을 상대로 4대1 대승을 거두면서 수준 차이를 제대로 느끼게 해줬습니다. 아무리 개최국이라고 해도 수비 퀄리티가 높지 않으면 이런 큰 대회에선 버텨낼 수 없다는 걸 확실히 알게 해줬죠. 대통령까지 나서서 전력을 극대화시켰지만 망신만 당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새벽부터 이어진 경기들입니다. 아르헨티나는 모하메드 살라가 버티는 이집트를 3대2로 꺾고 8강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스위스가 콜롬비아를 상대로 승부차기 끝에 8강 진출을 확정지었습니다. 자, 정리하면 모로코, 프랑스, 스페인, 노르웨이, 잉글랜드, 벨기에, 아르헨티나, 스위스 총 8개 팀이 8강에 진출하게 된 것이죠. 8강 대진은 16강 대진표가 짜여질 때부터 정해져 있던 틀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가장 먼저 확정된 대진은 모로코와 프랑스 두 팀이 8강 첫 경기에서 격돌합니다. 월드컵이 열린 후부터 하루도 쉬는 경기가 없었는데 이제 8강전 때는 경기 일정이 없는 날이 생기게 됩니다. 한국 기준 목요일에 일제히 경기가 없고 그래서 금요일 새벽 5시에 프랑스 대 모로코의 경기가 열립니다. 그리고 이제 토요일 새벽 4시에는 스페인 대 벨기에, 일요일 새벽 6시에는 잉글랜드 대 노르웨이, 그리고 같은 날 아르헨티나, 스위스의 경기가 열리게 됩니다. 설마 월드컵 역사상 전례 없는 2대회 연속 동일팀들의 결승전이 열리게 될까요? 이번 월드컵에서도 이변은 정말 많았기 때문에 예상대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번 새벽에 열린 경기에서도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은 경기라고 봐야 됩니다. 아르헨티나 대 이집트의 경기.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아르헨티나가 진짜 16강 탈락인 줄 알았으니까요. 아르헨티나는 토요일에 연장전까지 치렀고 카보베르데를 상대로 고전을 하면서 전세계 축구 팬들에게 의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아르헨티나가 2회 연속 우승 후보 맞는 걸까? 우선 대진운이 대한민국, 미국만큼 좋았던 상황이었고 16강전에서도 최약체 팀이라고 평가받는 카보베르데였는데 연장 대혈투를 펼친 거니까요. 정말 일격을 당한 것뿐이고 카보베르데의 실력이 저평가됐던 거라면 이제 이집트를 상대로는 명예회복을 해야 했습니다. 대다수가 아르헨티나가 이집트를 메시가 살라를 상대로 손쉬운 승리로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아르헨티나만 연장전을 치른 게 아니라 이집트도 똑같이 연장전을 치렀고 이집트는 승부차기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선수의 변화도 크지 않았습니다. 메시 선발 출전, 수비라인도 그대로 유지, 대신 훌리안 알바레즈가 선발 출전을 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전반전에 일격을 당합니다. 전반 15분 살라의 코너킥을 이어받은 공격수가 헤더로 이집트가 먼저 앞서가게 된 거죠. 그래도 뭐 다행히 3분 뒤에 얻은 페널티킥 기회가 있었는데 메시가 또 실축을 해버리면서 아르헨티나의 불안도가 급격히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메시를 도우려고 팀이 더 몰아붙여봤지만 골대도 맞고 나오면서 최악의 흐름이었습니다. 전반전에 이미 메시의 페널티킥 포함해가지고 2골은 나왔어야 했는데 오히려 0대1로 밀려버린 아르헨티나. 이집트의 견고한 수비도 한몫하면서 이변이 연출될 조짐이 보이고 있었습니다. 후반으로 갈수록 메시의 체력 문제는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2경기 연속 연장도 가능한 상황이었죠. 후반전에는 시작부터 이집트가 역습으로 추가골 상황 조짐이 벌어지더니 정말로 후반 22분에 살라의 패스를 받고 패스가 이어지더니 지코가 마무리를 하면서 2대0으로 앞서가게 되었습니다. 메시의 페널티킥 실축이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켜버립니다. 이제 아르헨티나는 망했다 싶었죠. 이집트는 탄탄했습니다. 월드컵 역사상 첫 16강도 모자라서 8강이라뇨. 그것도 아르헨티나를 꺾고 8강이라면 진짜 9천만 인구 이집트는 인재급 지진이 날지도 모르겠습니다. 메시가 만회할 기회가 있었는데도 번번이 놓치면서 상황은 더 꼬여만 갔습니다. 그런데 종료 10분 정도를 남기고부터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벌어집니다. 32강전 영웅이었던 로메로가 후반 78분에 또 헤딩골을 넣으면서 갑자기 한 골 차로 좁혀놓은 겁니다. 추가 시간까지 포함하면 최소 15분이 남았다 보니까 추격당하는 이집트는 불안할 수밖에 없죠. 거기다 상대가 훨씬 더 강팀이니까요. 아르헨티나의 몸값도 1조 원이 넘습니다. 아르헨티나는 갈 길이 멀었습니다. 동점을 만들어도 연장전을 간다면 38살 메시가 2경기 연속 연장전이면 아르헨티나가 또 불리할 수밖에 없죠. 그들의 목표는 지금 우승이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메시가 여기서 끝내야만 한다는 그 마음이 통했는지 소름 돋는 동점골을 넣어버립니다. 오른쪽에서 연속으로 크로스를 시도하면서 문전에서 운을 바라고 있는 상황. 그 볼이 튀더니 세컨볼이 흐르면서 어느새 메시가 박스 안으로 들어와 있었고 이건 누가 연출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메시가 있는 곳에 공이 따라온 겁니다. 그러더니 강력한 다이렉트 슈팅. 진짜 메시가 날뛰면서 기뻐합니다. 자신이 망쳐놓을 뻔한 경기를 다시 원점으로 만들어 놓는 슈퍼골이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이 분위기를 그대로 이어갔고 이집트는 힘이 빠져버렸습니다. 결국 후반 추가 시간 2분에 문전으로 올린 크로스에 엔조 페르난데스가 헤딩을 한 것이 극장골로 대역전승을 완성해버렸습니다. 13분 만에 3골이 터져버립니다. 진짜 이 정도면 진짜 신이 개입한 거 아닙니까? 아르헨티나 감독은 의무적인 생방송 인터뷰 때 감격을 넘어서 오열을 하면서 말문을 잇지 못해버렸고 현장을 떠나기까지 했습니다. 이집트 입장에서는 페널티킥 상황도 주어지지 않았고 너무 편파적이었다면서 제소까지 해버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우선 개인적으로 잉글랜드가 우승하길 바라고 있기 때문에 메시가 아무리 오르고 올라도 넘어야 할 산들이 더 있습니다. 카보베르데, 이집트에게 털려버린 아르헨티나가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죠. 다른 팀들에게 더 자신감을 줬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스위스, 콜롬비아 이 노잼 경기에서는 이번 월드컵 처음으로 연장까지 0대0이 나오고 승부차기 끝에 스위스가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아르헨티나와 스위스가 이제 맞붙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컨텐츠를 제작하면서도 어떻게 대한민국 그 끔찍한 상황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더라고요. 진짜 괴롭습니다. 괴로워요. 차라리 그냥 빨리 월드컵이 끝나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